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13년 만전 차왕병입니다. 이 차는 소수차고요. 제가 재작년에 구입해서 조금씩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비교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계속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찻잎 색깔을 보면 조금 더 진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훨씬 더 초록빛이 돌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진한 색, 카키색과 갈색의 중간 정도가 되어 있네요. 저는 해계에 둔 덩어리들이 있으니 굳이 차칼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뭐 어떤 분들 보면 이 차를 해결을 해서도 되게 깨끗하게 해결을 해서 첫 앞면 남아있고 뒷면만 이렇게 덜어내시던데 저는 아직 그런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언젠가는 조금 많을까요? 짙게 마시고 있으니 이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왼손으로도 개환을 잘 쓰고 싶은데 저는 정말 지극히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은 정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오른손 왼손의 근육도 되게 많이 다루고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개환을 양손으로 잡고 쫙 따라내는 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언젠간 할 수 있게 되길 꿈꿔봅니다. 슬금슬금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황현산 선생님의 사소한 부탁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네, 역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왼손아 익숙해져라. 확실히 아주 해차와는 냄새가 다릅니다. 이것도
처음 마셨던 2018년도 차들에 비교하면 벌써 한 5년 정도 지난 뒤의 차들이잖아요. 가끔 해마다 나온 만전을 어디선가 다 걸어 모아서 소장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스멀스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뭐 해마다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미각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만큼 저장할 공간도 없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에 만족하기로 앞으로는 아마 해마다 나온 차들을 구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차가 맛있길 기대하는 마음도 벌써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3, 4월 즈음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왜 버렸죠? 분명히 새 차가 아니고 첫 탕이었는데. 자, 그래서 첫 탕은 사라지고 두 번째 탕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찬물색도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이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화면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지 않을까. 하긴 이전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하면서 영상을 보진 않으니까요. 확 구분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차를 처음 마셨을 때 아주 상쾌한 느낌이 나는 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시니 또 생각과는 다르고 이거를 왼손으로 잡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이 차도 불과 1, 2년 사이에 맛이 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찻잎이 조금 많았던 듯하니 요만큼만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계환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아서 이 계환에는 정량이 어느 정도지? 를 잘 모르는 상태에다가 저울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막 부려먹어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한 5년간 고생했으니 5년 아니 6년 정도 고생했으니 이제 놔줘야 될 때가 되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필요하니 돌아와줬으면 싶은 어떤 네, 헛소리 죄송합니다. 차의 점성이나 밀도 혹은 두께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고 물론 약간
끈적거린다는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독특한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그 차의 두께감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 궁금하긴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답도 없는 상태라서 또 결론은 별 수 없이 열심히 마셔보는 수밖에 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아직도 찻잎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뽑아내도 아주 쓴맛이 확 오거든요. 이게 이 차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 시기의 특징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울었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 궁금한 것들을 단번에 명확하게 명쾌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약간 녹즙의 쓴맛 같기도 한데 그것도 참 신기한 건 이런 쓴맛이 있는데 목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설명이 참 어렵고 저 혼자 스스로 열심히 잘 기억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직 왼손은 물이 이게 너무 진한 요거 말고 좀 더 옅은 요 잔을 마셔보겠습니다. 저울이 빨리 돌아와야 좀 더 정확한 시음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향은 아주 구수하고 약간 향긋한데 맛은 쫙, 쓴맛이 쫙 올라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차들에 제가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고 이 차들을 시음하고 구분하고 어느 정도 기억하기에는 일단 이 보이차의 쓴맛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는 두고라도 꼭 그래야만 해? 라는 약간의 반발심이 생겨서 어쩌면 가볍게 중도 포기하고 평소대로 옅게 마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찻잎을 계속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만 넣을걸 이러면서 너 아깝네, 미안하구나, 주저리 알아야 된다는, 분명히 알아야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 현명한 소비와 그 공부, 아는 것 사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누군가 신뢰할 만한 어떤
커. 어떤 사람을 믿고 그게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냥 지금 맛있는 차만 사서 마시지 뭐. 이 차가 지금 마시기에 마실 수 없는 차는 아니에요. 왜냐면 목에 거슬리거나 목이 따끔거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쓰고 떫고 거칠어서 한두 잔만 마셔도 안 좋다거나 머리 두통이 온다거나 복통이 온다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쓴맛 뒤에 단맛도 분명히 있고. 저희 고양이는 바쁘고요. 밥 먹고 힘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집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정신없는 녀석. 네, 확실히 좀 더 옅은 쪽이 제가 마시기에는 훨씬 편하네요. 단지 이제 이 비교 시음 혹은 시음들을 그냥 시음들을 이게 망설일 이유가 없어지는 게 오늘 차가 지나면 그 다음 차부터는 굉장히 맛이 좋은 차들이거든요. 적당히 익어가고 있고 그 뒤로 가진 만전 지역의 차들은 지금보다 더 간격들이 더 벌어져 있어서 확실히 차이도 있고요. 확실히 이 차에서도 이전 만전 지역 차들에서 느꼈던 약간의 산미가 있습니다. 이게 5년 정도 된 수령 때문인지 그 산미가 청량하고 상큼하던 느낌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너무 안타깝네요. 확실히 떫은 느낌도 있는데 차를 막 마시면서 떫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입안에 약간 코팅되는 것 같은 차의 탄닌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은 있고 마실 때 떫거나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쓴맛이 쫙 올라오지만요. 이 정도 농도라면 지금 쭉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하면서 마실 수 있겠네요. 드디어 이 활발하고 정신없는 녀석이 차자리에 습격하고 사라지시네요. 유유히.
가르치는 자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며 배우는 자는 지배받는 자가 아니다. 그 관계가 민주적일 때만 교육의 내용도 민주적 가치를 얻게 된다. 동의합니다. 네. 문학과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그 기회를 익힌다는 것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이 되는 일은 아니며 윤리적인 인간이나 좋은 시민이 되는 일은 아니다. 이것은 토마스 만이 그의 소설 토니오 크레그에서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 발설했던 말이다. 문학과 예술이 한 시대의 윤리에 지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윤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빈말도 헛말도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문학과 예술이 비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윤리적 탈선을 진보적 윤리관으로 포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말도 아니다. 문학은 한 시대의 윤리적 인습에 굴복하거나 봉사하지 않기에 그 윤리의 뿌리와 현재적 의의를 성찰하는 여유를 확보한다. 그래서 문학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이며 생생하게 윤리적이다. 윤리적 탈선이 권력의 위계에 이른다면 거기에서는 윤리의 뿌리도 그 생생함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때때로 이건 심했다. 내가 오지랖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물론 가르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언이랍시고 건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받아들일 대상과 배우는 자와의 아까 민주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자의 소양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가르칠 순 없어요. 아무에게나 가르칠 자격이 있지 않죠. 하지만 스스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이가 많고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이런 어떤 그런 이유로 본인 스스로 자에게 가르치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가르치려 들죠. 과연 그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면 쉽게 뱉을 수 있을까요? 이래라 저래라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성과 성찰이 없는 교육이 배우는 자에게 진정으로 흡수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어떤 것을 이유를 들어 핑계 삼고 문학이란, 예술이란, 혹은 어른이란, 아이란 이런 것들을 핑계 삼지 않고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조심스럽게 100번 나 스스로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고 습득하는 것은 10번이면 된다면 타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면 100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전달된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수정해 가면 되지만 이미 전달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황현선 선생님께서 193페이지에서 시를 읽자고 하셨으니 시를 읽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교과서에 실렸던 것 같거든요. 잘 낭독할 수 있을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의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창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좀 더, 네. 이제, 그렇죠. 이육사의 광야는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저희는 주입식 교육의 어떤 혜택을 네,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를 바 없고요. 시를 배우죠. 주제, 이 시의 함축적 언어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육사라는 시인에 대한 정보들, 시의 해석, 그래서 주워 들은 것들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유독 찻잎이 많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해괴 때문에 손상이 된 것도 있겠지만 유독 많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찻잎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루신의 단편소설 고향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희망은 길과 같은 것이다. 처음부터 땅 위에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육사는 뛰어난 진보주의자였다. 진보주의를 삶의 방식으로만 말한다면 불행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기다. 한 사람의 진보주의자가 미래의 삶을 선취하여 이 세상에서 벌써 미래의 초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미래의 삶에 대한 확신과 미래 세계의 건설 동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그의 존재는 이 불행한 세상에 점처럼 찍혀 있는 행복의 해방구와 같다.
진보와 보수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이 아닌 사람들의 성향과 가치로 나눈다면 진보는, 제 기준의 진보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 기준의 보수는 과거의 영광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직 아이가 어리고 내가 살아갈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았고 평균 수명에 기대었을 때 저는 아직 반토막도 안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닌 10년 뒤에 이만큼, 20년 뒤에 이만큼, 30년 뒤에 이만큼을 생각하면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 지금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통적인 가치와 뭐 문화나 뭐 어떤 것들을 거부하거나 터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보수적인 가치와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같이 분명히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조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툼을 하고 있는 현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정말 길어지고 저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하게 되므로 또 조용히 책을 읽겠습니다. 2차는 묘하게 식으면 더 달아지는 것 같아요. 물이 많다. 제가 최근 마신 만전 해차들 18년 만전 사장, 18년 야생 소수차, 17년 야생 소수차, 15년 용단? 3개인가요? 17년 용단이겠군요. 17년 용단 이렇게 3개, 여기까지 4개를 마실 때 공통적으로 느낀 것 하나는 산미, 두 번째는 뒤로 갈수록 쓴맛이 덜하다는 거, 세 번째는 약간의 청량감?
그건 아마 산미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가진 만전차에 대한 인상은 달다 였는데 막 이렇게 좀 진하게 혹은 좀 집중적으로 마시다 보니까 얘는 쓴맛과 단맛이 둘 다 있고 쓴맛이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어느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약간씩 다르게 다가오는구나 정도의 차이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너도? 아, 속 시원해요. 이렇게 크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 네. 기본적으로 무슨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같,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할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신이 어떻게 커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저 자신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저 자신을 망치는 사람은 많다. 게을러서, 의지가 부족해서, 사회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핑계를 댈 수 있는 말은 많다. 그리고 그 변명과 핑계들은 사실이기도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게으름을 말할 때 늘 부지런함이 있었고
부족한 의지를 말할 때 제 최선의 의지를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저를 바꾸지는 못했다. 저 자신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저 자신도 바꾸지 못한다. 저 혼자만의 터전이 마음속 깊은 곳일수록 더 그렇다. 음.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분명히 일기장에다 쓰신 건 아닐 텐데.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을 때, 이를테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나는 내가 죽인 난초 분들을 생각한다.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급한 사람들에게는 투표가 어느 세월에 라고 한탄하게 하는 영원히 가망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침내 꽃피는 남초 분들이 있고 잘 자란 아이들이 있다. 마침내 깨어지는 벽이 있다. 그래서 투표는 역사적 무의식이자 그 거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는 저 역사적 무의식의 세포를 바꾼다. 확실하다. 단언하셨네요. 이게 재작년 임시로 치러졌던 대선 전에 쓰신 글인가 봐요. 확실히 뒤로 갈수록 그 청량감과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아마 옅게 마셔서 그런 걸까요? 한 차가 농도에 따라서 이 정도로 맛의 차이가를 준다면 이 차의 정체성을 진하게 마셨을 때만 그 차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연하게 마시면서 단맛과 편하게 마시고 청량감을 느끼고 쓴맛을 덜 느끼고 하는 것들은 진짜로 마시는 게 아닌 걸까요? 질문입니다. 분명히 궁금하거든요. 참 독특한 분이세요. 예, 이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전역 후니까 몇십 년 전이죠. 40년. 좋게 40년 전이죠. 전역 후에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월간 잡지에서 편집자로 일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걸핏하면 심층 분석 남자 뭐 이런 것들을 특집으로 했는데
한 번은 아이가 둘인 편집장이 남자의 세계라는 특집을 제안하면서 남자에게는 아내도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만의 세계가 있다 고 주장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때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는 그런 세계가 없는 것 같아 당혹스러웠지만 아직 미혼이어서 그럴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도 남자의 세계와 관련된 내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는 것들이 무슨 시대를 구분으로 나뉘는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비율로 따지면 이쪽에 더 많고 이쪽에 더 적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 이런 분들이 좀 일선에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어영부영 이 차도 배부르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있고. 이걸 한 잔 드셔보시겠어요? 아까와 다를 거니까 마셔보라고 하는 거. 그쵸? 다른 차처럼 느껴지죠? 대답은 없지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건 집중해서 다시 읽어야지. 이게 지금 엽저가 워낙 이게 부서진 것들이 많아서 과연 잘 관찰을 할 수 있, 있, 엄청 많이 넣었군요. 제가 진짜 그랬었네요. 자, 자. 왠지 조급한 마음으로. 자, 딱 맞네. 이 차는 줄기와 잎을 나누기에는 분쇄된 게
너무 많이 온전한 잎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결을 잘못한 탓이라기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막 부순 건 아닌데요. 이 차는 딱 그렇게 확인을 해서 엽절을 살펴보기에는 그나마 온전한 아이가 아니에요. 없어요. 이것도 온전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애처롭습니다. 너? 그래도 이 만져지는 잎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여린 잎들이고요. 아직도 약간 탄력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싹 부분도 많이 있고요. 줄기와 것들을 구분하는 일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부서진 상태라. 최근 마신 차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부서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용단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오늘도 배불러서 급하게 찻잔을 마무리하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 무엇을 확인해 보겠다고, 혹은 호기심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저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내가 진하게 마셔서 이제까지 농도를 진하게 마셨기 때문에 완전히 가지는 쓴맛을 몰랐다면 영원히 진하게 마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그리고 제가 본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특히 보이차의 경우는 오래 마실수록 진하게 드시더라고요. 마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약간 단맛을 좋아해서 단 것을 먹다 보면 점점 더 단 것을 찾게 되고, 매운맛을 좋아해서 매운맛을 먹다 보면 나중엔 불맛, 무슨 마약,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무시무시한 이름의 어떤 음식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를 어떤 몸의 기운, 온기, 열감이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시는 분들도 아마 이미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스펙타클한 어떤 좀 더 자극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주지 못할 테고, 점점 그러면 아무래도 더 진하게 마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맛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쓴맛에 익숙해졌고, 혹은 떫은 맛에 익숙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아마 싱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거 안에 뭐 차 맛이 안 나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나중에도 사약처럼 진한 차를 마시고 싶은 욕구는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진하게 마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제 나름대로 변명과 합리화를 하면서 아마도 점점 천천히 가지 뭐, 좀 몰라도 괜찮아 라는 변명을 유지할 듯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책은 그 전에 제가 다 혼자 읽게 될 것 같으니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아마도 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했죠? 하긴 감사하다는 말은 5번을 해도 부족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